안녕하세요. 정현진입니다. 어, 저번 영상에서 마이크 잡음이 너무 심하게 들리는 바람에, 다시 영상을 재촬영하고 있는데요. 요 며칠간 마이크를 새로 구비를 하고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컴퓨터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녹음되는 파일 자체 내에 이 전기 잡음이 계속 잡히기는 합니다. 최대한 빨리 없애려고 할 것 같긴 한데, 요번 한 학기, 그러니까 13주차, 14주차, 두 번, 2주차의 강의가 남았는데, 이 2주차 내에 해결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컴퓨터를 교체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학교 컴퓨터이기 때문에 쉽사리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죄송하게도 13주차, 14주차는 여러분들 듣는데 불편함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좀 양해 바라겠고요. 최대한 제 목소리를 좀 크게 해서 노이즈를 덮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해야 될 수업 내용은요, 부목 장비하고 경성 부목이 되겠습니다. 우선 부목 장비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경성 부목도 있고 연성 부목도 있고 형성 부목도 있고 진공 부목도 있고 견인 부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의 형태와 성질 그리고 사용되는 신체 부위에 따라 좀 달라지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경성 부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 한자 그대로 단단함을 유지하고 있는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속하는 부목의 그 물질들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합성 물질이나 목재, 골판지 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변하지 않고 단단함을 경도와 강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패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단단한 물질을 쓰다 보니까 금속 위에 딱딱한 물체 위에 여러분들이 환자의 이 신체 부위가 직접적으로 닿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압박에 의해서 불편함을 느끼겠죠. 혹은 지속적인 압박에 의해서 멍이 들거나 혹은 압박 손상에 의한 여무조직 부상,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목의 종류, 경성 부목의 종류 안에는 대부분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부목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요. 어, 없을 경우에는 이 붕대를 감아서 나무에다가 붕대를 감아서 이 환자의 신체와 부목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경성부목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평평하고 단단하고 폭이 어느 정도 있고 길이도 꽤나 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숫자 자체를 외우시지는 않으셔도 좋습니다. 숫자는 전혀 필요치 않은 내용이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셔야 될 것들은 이 그림인데 지금 이 어린아이에게 사용된 것이 골판지 부목입니다. 생각보다 단단하고요. 골판지라는 뭐 여러분들 초중고 그 생활하실 때 여러 가지 미술 활동을 할 때나 혹은 다른 수업 외적으로 활동을 하실 때 골판지를 조금 사용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매우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성부목에 많이 사용되는 현재 내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골판지 부목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회용이고 가격이 저렴하다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 교과 내용에는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 사진 자체는 중요한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겁니다. 펜타닐.
마약성 진통제인데 보시는 그림처럼 이 환자에게 지금 코에다 뭘 넣고 있을까요? 코에다가 지금 펜타닐을 넣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주사라고 생각하게 되면 근육이나 혹은 정맥 내로 투약하는 것을 떠올리실 텐데 호흡기계 내로 투약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그림처럼 한쪽 팔이 다쳤어요. 그럼 이쪽 팔에다가 정맥로 확보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뭐 이쪽 팔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외상 환자는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외상 환자는 생각보다 정맥류를 참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아 환자는 더욱더 협조가 안 되겠죠. 성인분들은 지금 주사 맞을 거니까, 정맥류 확보할 거니까 조금 가만히 있어야, 따끔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소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참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넣기 싫다, 주사 맞기 싫다 하면서 우는 경우가 많겠죠. 그럴 경우에 빠르게 환자가 투여할 수 있는 것이 이 비강내 진통제 투여입니다. 투여 자체도 매우 쉬울 뿐만 아니라 소아 환자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 환자에게 공포감을 덜어주면서 투여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성부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형성부목 혹은 성형,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형부목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이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분목이 형성 분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신체의 일부분이 일직선이 되지 않고 굴곡이 되거나 혹은 자주 움직일 수 있는 부위, 이런 부위에서 이제 자주 사용되는 분목 장비 종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목의 모양을 내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가 샘 부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알루미늄으로 되어져 있고요. 돌돌돌 말려 있고, 이거를 이제 쭉 피게 되면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샘 부목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는 쉽게 접혀요. 지금 돌돌돌 말린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샘부목은 가로로는 잘 접히는데 세로로 접게 되면 매우 단단함을 유지해주게 됩니다. 요 샘부목과 경선부목의 종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면 그때 이제 한번 좀 소개를 하고 실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2학기 때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아무도 예단할 수는 없어서, 예측할 수는 없어서요. 지금 저도 뭐 언제쯤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진 못하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목들이 있다. 경성 부목은 매우 단단하고 형태가 변경되지 않는데 금속이니까요. 여기 여러분들 쇠를 구부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형성 부목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어느 정도 형태를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이제 진공부목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진공부목과 관련된 그림이 위쪽에 나와 있어서 이쪽에서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공부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그림처럼 진공으로 된 이 장비를 환자의 신체 모양에 맞춰서 벨크로를 붙이고 난 후에 이 사람처럼 이 장비 내에 있는 공기를 제거하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달라붙게 돼요.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제품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잠깐 읽고 여러분의 눈을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연선부목인데요. 연선부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부드러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연선부목입니다. 형성부목하고는 틀려요. 형성부목은 내 마음대로 형태를 조절할 수 있지만, 단단함을 유지해 줄 수 있어요. 경성부목처럼. 근데 연선부목은 이 강도 자체가 연하기 때문에 연했던 것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연한 상태로 부드러운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제 영성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공기부목하고 뭐 베개부목 등의 종류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기문목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목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기부목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장비 중에 하나인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관절 움직임을 막을 수 없다는 단점. 그리고, 예, 긴뼈골절. 무릎과 팔꿈치 이상의 긴뼈골절. 말 그대로 뭔 말이냐면, 뭐, 여기 고관절이 있고, 무릎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이 있으면, 골절이 넙다리뼈랑 정강이뼈 두 개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때는 공기부목이 사용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정강이뼈만 부러지거나 혹은 넙다리뼈만 부러지거나 이렇게 부러졌을 때 이 짧은 신체 부위에서의 골절 고정에만 사용되는 장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공기부목에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외부와 내부 지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투명성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해요. 나머지 부목 장비 같은 경우에 다 위쪽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진구 부목이라든지 골판지 부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투명한 소질로 되어져 있습니다. 소재로. 그래서 환자의 상태, 손상 부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공기부목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 쉽게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여러분들 고려해야 될 사항 혹은 단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들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공기로 부목을 마치 튜브처럼 물놀이 할 때 쓰는 튜브처럼 공기를 집어넣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형태를 고정시키는 부목이기 때문에 온도나 대기압의 변화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특히 이 고도 상승에 의해서 온도와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은 안에 있던 공기가 매우 빠르게 팽창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공기부목을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련돼서 우리 학교에 있는 거 말고 우선 사진을 통해 여러분들이 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그림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공기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갑이나 손 모양이나 혹은 장화처럼 신체의 모양은 그대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빨간색 부분이 이제 공기가 드러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빨대 부분이 공기를 집어넣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팽창해져 가지고 부모의 효과가 일어나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렇게 지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퍼를 쭉 열고 팔 혹은 다리에다가 이 공기부목을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다 지퍼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공기부목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고요. 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부목 종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서 설명 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베개부목과 관련된 내용도 여기 써져 있는데 베개부목은 손과 발 손상에 매우 편안하고 효과적인 부목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베개부목을 발 손상에서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베개 발이 이렇게 있으면요 베개를 옆으로 놓고 덮고 해서 돌돌돌 말아가지고 끈으로 묶어주시면 이 베개부목이 가능하겠다라고 베개부목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매우 효과적으로 이 발전상을 고정시킬 수 있고 부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베개부목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견인부목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견인부목 관련된 이 역사적인 내용들은 굳이 하지 않을 거고요. 우선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넙다리뼈의
중간, 그러니까 몸통 부위에서 국한된 머리뼈 골절이나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머리뼈, 넙다리뼈에서 몸통, 중간 부위에서의 골절에서만 뭐가 사용된다? 견인부목이 사용된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역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견인부목이 사용되는 골절의 유형은 넙다리뼈의 몸통 골절이겠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견인부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국시 실기로도 사용되는 부목인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 골절된 넛다리뼈의 부목을 대기해야 되는데 이 견인부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아래쪽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설명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커다란 몸통 안에 이 둘레 안에 뼈가 가운데 있어요. 그 나머지는 대부분 근육이거나 혹은 연부 조직이 되겠죠. 물론 혈관과 신경들이 지나가겠지만 대부분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근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게 되면 이 뼈와 뼈를 잇고 있는 혹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통증에서 수축하게 되고 수축하게 되면은 이게 뼈가 부러진 뼈끼리 또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이 마찰을 일으키는 이 상황에 의해서 또 뭐가 가중되느냐? 통증이 또 가중됩니다. 그러면 근육은 더 수축할 거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손상이라든지 혹은 주변에 있는 혈관과 신경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통증과 근육 중량을 증가시키는 이 통증 때문에요. 그 근육의 수축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견인부목을 사용하는 건데 견인부목은 여기 근육들이 수축하고 있을 때 여기 발목근과 여기 도르래 같은 게 보이죠? 이걸 잡아 당기게 되면 감게 되면요. 발을 이쪽으로 잡아 당기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근육이 이완되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양극과 단극이 있고요. 그래서 바이폴라랑 유니폴라가 있는데 이 일반적으로 견인부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극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이랑 안쪽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여기 안쪽에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양극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극은 여기 안쪽에만 쇠가 하나 더 있는 게 단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예를 들자면 이거는 이제 밀부목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불편할 거잖아요. 계속 다리 쭉 펴고 있으면 매우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계속 쭉 펴고 있는 다리는 매우 불편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환자의 이러한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서 무릎 부분을 굽힐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릴부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릴부목이라는 이야기가 중간에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뭐 중간에 있는 이 부분들은 다 장비가 있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역성 장비인 사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고 같은 경우는 엉덩이 군동부에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 발목 부분만 잡아당기는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당연히 양극보다는 훨씬 견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견인할 수 있는 힘도 양극보다는 덜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밀부목 같은 경우에는 하지뿐만 아니라 상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목 장비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눈으로 한 번쯤 읽어보고 넘어가 주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 부목 장비라기보다는 부목을 고정시켜주는 붕대나 혹은 삼각건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내용에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조금 어느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뭐 그나마 좀 볼만한 내용들은 요거 긴처 고주판이 우리 몸을 다 고정할 수 있는 매우 가장 큰 부목장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절 처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골절 처치의 80 이내라는 그 관절부에서 80 이내는 관절 손상이라는 거 관절 손상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골절 처치는 관절 부위 80 이상 떨어진 곳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처치
시작은 평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PMS의 평가가 맨 처음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MS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제 다시 한번 환자의 손상 부위를 정렬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골절된 환자를 보셨다면 이때 견인을 한 번쯤, 이것도 이제 정렬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잡아당기는 그 행위인데요. 견인하게 되면 이 환자의 손상된 팔 자체가 일직선이 될 거기 때문에 정렬이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견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실습은 하지 않더라도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혹은 시범을 보여서 제가 설명할 생각이고요. 물론 이거는 대면 수업에서만 가능하겠죠. 우선 뭐 요번 학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원하셨기 때문에 대면 수업보다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실습하지 못하고 설명으로만 한다는 점, 이것 또한 여러분들 선택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다시 책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견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자가 근위부 사지, 몸통이 가까운 쪽에 이 골절 부위를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지의 축을 따라서 견인해서 정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견인을 할 때 저항이 느껴지거나 불편함이 커지거나 혹은 통증이 증가한다면 정렬 시도를 멈추고 그대로 고정한 다음에 빠르게 환자의 환자 이송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렬이 이제 원활하게 제일 잘 되었으면 이 PMS 기능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적절하다면 부목을 대고 적절하지 않다면 조금씩 다시 한번 정렬을 한다거나 혹은 조작을 해봐서 PMS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PMS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빠른 이송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부목을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관절들을 모두 고정시켜줘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설명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부목을 되실 때는 관절 2개 이상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 관절을 고정할 때는 2개 이상의 뼈가 인접한 뼈가 고정되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눈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절 처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 관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PMS입니다. PMS의 유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행해야 되는 이 처치 방법 혹은 방향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에 이제 대부분 PMS가 문제가 없다면, 뭐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 자체의 환자 모양 그대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관절 위아래로 고정시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 이건 때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관절 형성하고 있는 위아래 뼈, 인접한 뼈들을 고정시켜 주게 되면 대부분 관절은 부목이 적절하게 적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습을 할 수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긴 하지만요, 할 수 있으면 그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안에 있는 다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PMS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제 정복이라는, 고절에서는 정렬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관절에서는 정복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정복 같은 경우에는 이 빠져나온 관절 혹은 이 탈구나 아탈구가 된 상태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보내는 것이 정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복도 정석적으로 다 잘 되어져 있으면 PMS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 PMS가 적절하지 못하면 골절 처치와 똑같이 그대로 빠르게 부목을 대고 이송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은 내용들이거든요. 아는 거거든요.
두 개, 관절 처치하고 골절 처치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요. 둘 다 PMS 이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PMS 이상이 없다면 골절 부위 같은 경우나 관절 부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선 부위 환자 발견된 그 자세로 그 자세 그대로 부목을 대고 이송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 환자의 PMS 이상이 있다면 골절에서는 정렬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 관절부에서는 정복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PMS가 지속적으로 소실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병원에 빠른 이송이 필요하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